감액 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에 받는 분들 영향.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 앞으로는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기준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거든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바꾸는 첫 단계일 수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병원비 생활비도 빠듯한 요즘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들어오는 기초연금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분들은 혹시 끊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월 745만 원을 버는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는 의문이 전국적으로 퍼졌고 정말 필요한 분들이 받는 구조가 맞나? 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집, 예금, 차, 심지어 부채까지 계산에 넣어서 소득인정액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 여러 가지 공제 규정이 있습니다. 대도시 거주자는 집값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주고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빼주고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도 깎아줍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소득이 꽤 높아도 계산 결과가 기준 이하로 나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부동산이나 자산이 많은데도 서류상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와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반대로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경계선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공정과 허점을 고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선정기준 모형 분석 연구를 공식 승인하고 지금까지의 계산 방식에 오류가 없었는지 공정하게 적용됐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검증에 들어간 겁니다. 아직 당장 기준이 바뀐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검증이 끝나면 기준선이 내려갈 수도 공제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받던 분들 중 일부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아주 어려운 분들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 검증이 시작됐는지, 기준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기초연금의 기본 구조와 현행 기준. 자, 이제 기초연금이 도대체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논란이 생겼는지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처음부터 정리해 두시면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기초연금은 이름 그대로 기초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돈은 국민연금처럼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세금으로 마련된 복지 예산이어서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일수록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만 찼다고 무조건 받는 건 아니고 나이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나이 기준은 간단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1차 조건 통과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 조건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정부는 매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라고 하면 그냥 월급이나 연금액만 떠올리실 텐데 실제로는 훨씬 복잡합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첫째, 월소득,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료 등. 둘째, 재산의 월 환산액, 즉 집, 땅, 자동차, 예금, 주식 같은 자산을 돈으로 환산해서 월 단위로 나눕니다. 여기에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 재산액이라는 공제를 빼주고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부채도 차감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제와 환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경우 집값에서 1억 3,500만 원을 그냥 빼줍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부채나 전세보증금도 차감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집도 크고 예금도 많은데 이런 공제를 다 빼고 계산하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떨어져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구조 때문에 월 소득이 상당한데도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생겼고, 반대로 생활이 빠듯한데 경계선에서 조금 초과했다고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형평성 논란의 출발점입니다. 국민 입장에선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에게도 가는 건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 현행 구조를 이해하셔야 왜 지금 정부가 기초연금 선정기준 검증이라는 큰 작업에 들어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수급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예산이 불어나면 제도를 오래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 9천억 원에서 올해는 26조 1천억 원으로 10년 사이에 거의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수급자 수 역시 760만 명을 넘어섰고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앞으로 더 늘어날 게 뻔합니다. 정리하자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세금 기반의 복지제도이고 소득인정액이라는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에 여러 공제가 적용돼서 겉으로 보이는 생활 수준과 실제 계산 결과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 설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제도의 뼈대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2단계 왜 검증이 시작됐나?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갑자기 정부가 기초연금 기준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런 큰 제도를 손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고 실제 제도 운영에서도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움직이게 된 겁니다. 시작은 언론 보도였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월 745만 원을 버는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계산 방식을 쓰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공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거주자는 집값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주고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또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도 차감해 줍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고소득이더라도 서류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형평성 논란을 만든다는 겁니다. 정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도상 허점으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면 한정된 예산이 넓게 퍼져서 정작 더 필요한 분들이 충분한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국민적인 비판으로 번졌고 정치권과 정부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가 시작된 2014년에는 예산이 6조 9천억 원이었지만 2024년에는 26조 1천억 원으로 10년 만에 거의 4배가 됐습니다. 수급자 수도 약 760만 명으로 늘었죠.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이 추세대로라면 예산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게 뻔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구조를 그대로 두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위기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국민연금연구원이라는 전문기관에 검증을 맡겼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단순히 국민연금만 연구하는 곳이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모형 분석이라는 연구를 공식 승인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연구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합리적인지 따져보는 겁니다. 현재의 공제 구조나 재산 환산 방식이 실제 형편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불공정한 요소는 없는지 분석합니다. 둘째, 하위 70% 기준선 산정이 정확했는지 검증합니다. 정부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를 예측해 70% 지점을 선정기 준액으로 발표하는데 이 계산 모델에 오류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작업은 단순한 현황 점검이 아니라 제도 개편의 사전 단계로 보셔야 합니다. 기준선이 내려가면 수급자가 줄고 올라가면 늘어나지만 재정 부담은 커집니다. 공제 방식을 바꾸면 현재 받던 분들 중 일부는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저소득층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목표는 정말 필요한 분에게 더 집중하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시니어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받는 분도 언젠가는 영향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검증 소식이 나왔을 때 많은 어르신들이 나도 대상에서 빠지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거죠. 정리하면 이번 검증은 형평성 논란 해결, 재정 부담 완화,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준선 공제 재산 환산 방식 중 하나라도 바뀌면 현재 수급 여부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검증에서 무엇을 살펴보나? 자, 이번에는 정부와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기준을 어떤 부분부터 다시 살펴보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작업은 숫자만 맞춰보는 간단한 점검이 아닙니다. 제도의 뼈대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따져보는 큰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사 결과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살펴보는 건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하는 열쇠입니다. 여기에는 월급이나 연금뿐 아니라 집당, 예금, 주식, 자동차 같은 재산이 전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돈으로 바꿔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 후에 몇 가지 공제를 빼줍니다. 대도시 거주자는 집값에서 1억 3,500만 원을 무조건 빼주고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도 빼줍니다. 이 구조 덕분에 겉보기에는 형편이 좋아 보여도 계산을 거치면 기준 이하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형편이 어려워 보여도 공제가 적게 적용되면 기준을 조금 넘겨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죠. 이번 검증에서는 이 계산 방식이 정말 형편을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봅니다. 둘째는 하위 70% 경계선입니다. 정부는 매년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그중 딱 70%가 되는 지점을 찾아서 이 금액 이하이면 수급이라고 발표합니다. 올해 기준은 단독 가구 228만 원, 부부 가구 364만 8천 원입니다. 이 경계선은 마치 시험의 합격선과 같습니다. 한 칸만 아래로 내려가도 합격이고 한 칸만 올라가도 탈락입니다. 이번 검증에서는 이 합격선 계산이 정확한지 그리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는 데이터 수집과 적용 방식입니다. 정부는 금융기관, 부동산 공시가격, 세금 자료 등 여러 곳에서 정보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신 데이터가 빠지거나 지역별 차이가 반영되지 않으면 불공평해집니다. 같은 값어치의 집인데 공시가격 차이로 한쪽은 유리하고 한쪽은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런 부분도 이번에 함께 들여다봅니다. 넷째는 허점과 불공정 사례입니다. 제도상 빈틈을 이용해 형편이 나쁘지 않은데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기준을 넘어서 탈락한 저소득층도 있죠. 이런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제도에 안전장치를 둘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마지막은 변화 시뮬레이션입니다. 공제 금액을 줄이면 수급자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기준선을 높이면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제도 개편안을 만들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검증은 계산 방식이 현실과 맞는지, 합격선이 정확한지, 데이터 적용이 공정한지, 허점을 막을 방법은 있는지, 바꿨을 때 어떤 변화가 오는지, 이 5가지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기준이 한 번만 바뀌어도 나도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준선이 내려가면 탈락자가 생기고 올라가면 신규 수급자가 늘어납니다. 공제 폭이 줄면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빠지고 저소득층은 더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검증은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기초연금 제도의 미래 판도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만큼 내 생활에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변화가 올까?
자, 이제 이번 검증이 끝나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그 시나리오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검증 중이기 때문에 모든 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방향을 보면 몇 가지 가능성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 변화 가능성은 기준선 조정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선이 내려가면 수급자가 줄고 올라가면 수급자가 늘어나죠.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이 현재 228만 원인데 이걸 220만 원으로 낮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현재 경계선 근처에 있는 분들은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을 235만 원으로 높이면 새로 받게 되는 분들이 늘어나겠죠. 정부는 재정 여건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이 기준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제 금액 조정입니다. 지금은 대도시 기본재산 공제가 1억 3,500만 원, 금융재산 공제가 2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줄이면 실제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서 탈락자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공제를 늘리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지만 예산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부동산 가치가 높은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는 이 공제 금액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집값이 높아서 못 받나 했는데 공제 덕에 받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부분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산 환산 방식 변경입니다. 지금은 부동산을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보통 30-40% 낮게 책정되죠. 이 때문에 실제 형편보다 낮게 평가되어 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시세 반영률을 높이거나 평가 방식을 바꾸면 소득 인정액이 확 올라가서 수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 반영 주기 단축입니다. 지금은 재산이나 소득 데이터를 연 단위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금융자산 변동이 빠르게 일어나는 만큼 반영 주기를 짧게 하면 변화가 곧바로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예금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 예전엔 다음 해 계산에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바로 반영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저소득층 집중 지원입니다. 정부가 검증해서 발견한 허점을 줄이고 남는 재정을 소득이 매우 낮은 분들에게 더 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모든 수급자에게 최대 월 32만 3천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폭을 키우는 방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탈락했지만 형편이 더 어려운 분들은 더 받게 된다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액제도 개편입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이 기준 금액이나 감액 비율을 조정하면 일부는 더 받을 수 있고 일부는 더 깎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기준선이 내려가면 탈락자 증가, 기준선이 올라가면 신규 수급자 증가, 공제 축소는 수급자 감소, 공제 확대는 수급자 증가 재정 부담, 재산 평가 강화는 탈락 가능성을 높입니다. 저소득층 집중으로 일부는 더 많이, 일부는 못 받게 됩니다. 감액 조정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에 받는 분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 모든 변화의 공통점은 누군가는 혜택을 더 받고 누군가는 혜택을 줄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분이라도 나는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 형편과 재산 구조를 미리 점검하고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번 검증은 단순한 통계 조정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기초연금이 어떻게 운영될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모두에게 조금씩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으로 바뀔지 아니면 현 구조를 유지할지는 이 검증 이후에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시니어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기초연금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시니어분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기준 변경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제도 변화는 미리 대비하는 분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첫째, 내 소득 인정액을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계산해 보면 경계선 근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근로연금이자 같은 소득뿐 아니라 집,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까지 모두 돈으로 환산해서 월 단위로 합산합니다. 여기서 기본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부채 차감이 적용되는데 이런 세부 규칙을 모르면 내 형편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시면 무료로 계산을 도와주니 한 번쯤 확인해 두시는 걸 권합니다. 둘째, 재산 구조를 점검해 두세요. 특히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공제 규칙이 바뀌면 소득 인정액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기본재산 공제가 지금은 1억 3,500만 원이지만 이 금액이 줄어들면 수급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부채를 줄이면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부채가 많을수록 소득 인정액이 낮아지는 구조라서 빚을 너무 빨리 갚으면 오히려 기준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재산과 부채를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을 이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월 51만 3,760원 이상 받으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급액이 더 늘어날 예정이라면 기초연금에서 얼마나 깎이는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연기연금 신청이나 추납을 고려 중이신 분들도 이 부분을 반드시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넷째, 변화 소식을 꾸준히 확인하세요. 제도 개편은 발표부터 시행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관련 뉴스를 챙겨보고 지자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내주는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특히 제도 변경이 임박하면 신청 시기나 서류 제출 기한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주변 분들과 정보를 나누세요. 기초연금은 혼자만 아는 것보다 가족이나 이웃과 정보를 공유하면 훨씬 빠르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재산 조건인데 한쪽은 받고 한쪽은 못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서로 경험을 나누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번 검증의 목적은 정말 필요한 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혹시 탈락하게 되더라도 다른 복지 혜택이나 지원 제도를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내 소득 인정액 계산해보기, 재산과 부채 구조 점검, 국민연금과의 감액 규칙 이해, 변화 소식 꾸준히 확인, 주변과 정보 공유, 불필요한 불안 대신 현실적인 대비. 이 6가지를 실천하면 기준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우리 노후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만큼 제도 변화에 한 발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앞으로의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됩니다. 마무리와 시청자 행동 촉구. 오늘은 정부가 기초연금 기준을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보기로 한 이유와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검증은 단순한 서류 점검이 아니라 제도 개편의 첫 걸음입니다. 기준선, 공제 금액, 재산 평가 방식, 감액 규칙 등 중요한 부분이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더 받게 되고 누군가는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받고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심하기보다는 내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는 이 금액이 생활비, 병원비, 식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직접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변화는 곧 우리 삶의 안정과 연결됩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정말 필요한 분들이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그리고 혹시라도 탈락했을 때 다른 방법을 찾으려면 지금부터 정보에 귀 기울이고 한 발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생소한 용어나 계산 방식이 있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무료로 소득인정액 계산도 해주고 내년부터 바뀔 수 있는 규칙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어르신들과도 소식을 나누시고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함께 안내해 주세요. 혼자 걱정하는 것보다
서로 알려주고 준비하는 게 훨씬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와 시니어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그리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지만 준비된 사람은 언제나 한 발 앞서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이번 기초연금 기준 개편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함께 한 걸음씩 대비해 나가면 우리의 노후는 더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